원피스는 우승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로저는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된 이후 매우 크게 웃었으며 로저의 적단의 선원들도 이것을 보고 복수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최후의 섬의 이름을 우스운 섬이라는 뜻을 가진 라프텔이라고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인물의 이름은 조이보이이며 이를 직역하면 웃긴 남자가 됩니다. 그렇게 원피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것에 우승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보이와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의 모델이 되는 태양신 이카는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고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카의 힘이 깃든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은 세계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힘을 가졌다고 언급되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질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능력이라고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천룡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해군대장이 출동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군대장은 신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들이며 사왕, 드래곤, 미호크 정도를 제외하면 1대1로 해군대장을 잡아낼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대장 2명 이상이 출동하게 된다면 사왕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전성기 로저나 흰수염 정도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이들은 해군대장의 존재 때문에 천룡인들을 건드리지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매우 더러운 초신성들이나 해적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일족이 멸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천룡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모종의 이유로 신세계에서 백수 해적단이 정상결전에 난입하는 것을 막은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코비를 노리는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선 이후 코비를 구해주며 잘했다 젊은 해병, 좋던 싫던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의 밀짚 모자를 주었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대응은 양군 무익만 확대할 뿐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해군과 해적의 이목을 집중받으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정상결전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대장 키자루는 샹크스의 말을 듣지 않고 루피와 진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장면 없이도 상황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시키와 로저는 어느 해상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시키는 로저에게 로저 너의 힘과 내 병력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로저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으며 로저는 지배보다는 자유를 추구했기에 시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의 적단과 금사자의 적단은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쟁은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시키보다 병력이 훨씬 적었음에도 대등한 승부를 펼쳤으며 날씨의 도움을 받아 결국 금사자의 적단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에드워 해전을 치르면서 머리에 탈윤이 영구적으로 박혀버리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로저는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기에 사실상 로저가 압승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마리조아를 침공한 쿠마를 보며 어이 쿠마 이쪽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너 같은 위험한 녀석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첼모의 제도가 절회되며 더 이상 쿠마는 자신들의 아군이 아니며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쿠마같이 위험한 해적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돌아다니게 놔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아는 이미 사라졌을 텐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네가 어딜 간다는 거냐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쿠마의 얼굴에 명구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가까스로 이를 피하긴 했으나 얼굴의 일부가 불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쿠마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아무래도 몸속에는 아직 피가 흐르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아직은 생물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던 쿠마는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거기 서라 쿠마 라고 소리친 이후 쿠마가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쿠마의 발 하나를 절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순간이동을 하며 사라지며 아카이누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단 2방만에 7무회급 강자를 쓰러뜨렸으며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해군 원수다운 막강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거프의 대피령이 떨어진 이후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글스는 곧바로 해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여인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깍 살려줘 누가 좀 이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런 납치당한 사람이 아직 있었어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는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프린스글스는 바보야 함정이야 코비 라고 말했고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돌변하며 코비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시류가 나타나 코비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거프가 코비의 앞을 막아섰고 시류의 칼날이 거프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시류의 칼날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시류를 땅에 쳐박아버리며 니놈 시류 임펠다운의 배신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거프에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하였기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잡졸들은 기뻐하며 오 시류씨다 철의 거프를 찔렀어 이제 거프가 약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자신 때문에 다친 거프를 보며 으아 나 때문이야 거프 중장이 날 지키다 라고 말하며 좌절하였고 거프는 우쭐대지 마라 코비 녀석들이 날 노렸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배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럼블볼은 초파가 개발한 약으로 각성제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파는 처음부터 럼블볼 같은 약을 만들 생각은 없었으나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약들을 배합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을 기준으로 밀지모잘당은 잠시 헤어지게 되었고 초파는 이때 럼블볼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럼블볼을 더 강화시켰고 과거에는 럼블볼을 과다 복용하면 의식을 잃게 되며 폭주하게 되었으나 2년 후를 기준으로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거의 사라졌으며 성능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럼블볼을 배포에게 선물로 주었고 배포는 럼블볼을 사용하여 잠시 스로나를 하며 더욱 강해졌고 티치를 잠시나마 저지하며 로우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서 잡일을 하고 있던 코비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 올라선 이후 알비다를 박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코비를 알비다로부터 구해주며 코비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루피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반하였고 루피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가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해군대장이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는 코비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훗날 두 캐릭터는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기는 과거부터 루피와는 대조되던 인물이었으며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설마 버기가 최종 보스가 되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력만 따지면 당연히 루피와 버기는 상대가 안됩니다. 하지만 버기는 특유의 운이 엄청난 인물이기에 루피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루피를 상대할 수도 있으며 우연히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부족한 무력을 세력으로 메꾸는데 특화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버기는 어린 시절에는 아예 최강의 해적단 로즈 해적단에서 견습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으며 로즈 해적단이 해체된 이후에는 특제 버기탄을 개발하여 이스트블루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우연히 알비다와 만나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늘렸고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에도 우연히 임펠다운의 흉악한 죄수들을 수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과거에 연이 닿아있던 흰수염 샹크스와 대화를 했을 뿐인데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으며 결국 칠무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용병단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무의 제도가 와해된 이후에도 운좋게 크로스 길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간에서는 아예 버기를 리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기는 루피가 강해질 때 자신은 계속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세간에서는 루피와 함께 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기의 행운이 계속되는 한 버기가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되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 수염이 사망한 이후 티치는 곧바로 지상 최대의 쇼를 보여준다고 말하였고 검은 천으로 흰 수염의 사체를 뒤덮은 이후 그 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티치는 흰 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해운원수 센고쿠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센고쿠와 거푸에게 너희들의 시대는 흰 수염과 함께 끝났어 라고 말하며 9세대의 몰락과 신시대의 출범을 알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계속하여 날뛰는 모습을 보였으나 샹크스가 정상결전에 난입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티치에게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어떤가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너와 싸우기엔 아직 이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의 대결을 거부했고 곧바로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가며 정상결전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훗날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기에 독자들은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이라는 빅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티치는 마르코가 이끌어가는 흰수염의 덕단 잔당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티치는 흰수염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